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현재 주가 188달러 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기며 세계 최대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100 칩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3년 동안 닫혀있던 대형마트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시작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은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꽉 막아놨었거든요. 아이가 용돈을 받았는데 엄마가 편의점 출입을 금지시킨 것과 비슷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조건부로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조건이 뭐냐고요? 판매 금액의 25%를 미국에 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100억 달러어치 팔면 25억 달러는 미국 정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알바해도 되는데 번 돈의 4분의 1은 가족 여행 적금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과 같죠.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통보했고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현재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에 수출 허가 신청서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규정상 30일 이내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존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칩을 대량 구매하면 AI 산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젠슨 황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헤드라인만 보면 엔비디아가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의 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5%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엔비디아의 진짜 성장 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기업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치킨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배달앱 매출이 45%이고 나머지는 매장 방문, 전화 주문, 기업 단체 주문에서 나온다면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소버린 AI인데요. 각 나라가 자국의 디지털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 데이터 센터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젠슨 황은 소버린 AI 매출만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팔겠다고 해도 중국이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이 H100 칩 수입을 제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고요? 베이징은 지난 몇 년간 화웨이, 캄브리콘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동네 반찬 가게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갑자기 대형마트가 다시 문을 열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요. 중국 정부는 현재 타협안을 논의 중입니다. 티백을 수입하되 일정 비율의 국산 칩도 함께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에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대량 구매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 실적이 연차 하루 쓰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인 거예요. 엔비디아 측은 내년 2월 중순 중국 춘절 연휴 전에 H100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계획대로 될까요? 여기서 엔비디아 약세론자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AI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력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젠슨 황의 설명을 들어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블랙웰은 같은 전력에서 호퍼보다 여러 배의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예전 자동차는 리터당 10km 갔는데 최신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5km 가는 것과 같아요.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전력을 더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액체 냉각 기술도 도입하고 있어요. 여름에 선풍기보다 에어컨이 시원하듯이 냉각 방식의 변화도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AI는 꼭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큰 모델로 훈련시킨 다음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PC나 스마트폰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대학에서 배운 걸 이제 요약 노트로 만들어서 시험 볼 때 쓰는 것과 같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심층 분석과 실시간 뉴스,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보세요.
이제 공급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물건을 못 만들면은 소용없잖아요. 젠슨 황기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4분기는 3분기보다 공급이 많을 것이고 내년 1분기는 4분기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한 것 중 가장 확실한 가시성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닙니다. GPU, 네트워킹 장비, 메모리 전체 시스템을 다 공급해요. 결혼식 피로연 준비에 비유하면 음식, 꽃, 음향, 조명까지 다 챙기는데 매달 더 많은 하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수요도 폭발적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크기가 수천억 개 파라미터에서 수조 개 파라미터로 커지고 있고 이제 인간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소리, 비디오, 샘디 그래픽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모델 제작자 수도 1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초창기에 앱 개발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엔비디아가 거품 아니냐고요.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잖아요. 웬만한 나라 GDP급 숫자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요. 한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나봤는데 아직도 회의론이 너무 많아요. 거품은 보통 도취감과 함께 오는데 지금은 회의론자가 더 많습니다. 진짜 거품은 다들 지금 안 사면은 바보야라고 할 때 터져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은 다들 뭔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모두가 낙관적이라면 한 개 매수자가 어디서 오겠냐는 거죠.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이미 다 샀는데 또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냐는 논리예요. TPU 같은 맞춤형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약세 농어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예측들은 다 틀렸어요. 약세 농어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H200 칩이 중국에 수출되려면은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200은 HBM3이라는 최첨단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데 이 메모리 칩도 현재 미국이 중국 판매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가 뇌라면 HBM은 뇌가 쓰는 메모장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메모장이 없으면은 복잡한 계산을 못 하잖아요. GPU만 수출하고 메모리는 막으면은 완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웨드부시의 맷 브라이슨 애널리스트는 아직 모델을 바꾸지 않겠다며 중국에서 매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만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도 이미 빠듯한 상황이에요. 인기 맛집에 예약이 꽉 찼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겠다고 하는 상황과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중국 자체 칩이 H100보다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만 뒤처져 있다는 점이에요. 화웨이나 캄브리콘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덜 알려진 뉴스인데 중요해요. 미국 하원이 에너지와 허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공급 과정을 대폭 가속화하는 내용이에요. 환경 검토 기간을 줄이고 법적 이의제기 기간도 제한합니다. 치킨집을 열고 싶은데 인허가 받는데 2년이 걸린다면은 사업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로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크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로비했어요.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이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와 전력 공급이거든요. 상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쭉 보셨으면 하나는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회사예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확장하고 국가들이 경쟁합니다. AI가 국가 자원이 되면 지출은 멈추지 않아요. 현재 주가 188달러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52주 최고가 212달러에서 내려왔지만 52주 최저가 86달러를 생각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중국 H200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 문제가 생기면 기대가 꺾일 수도 있어요. 다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약세 농어들은 하나씩 무너져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번 분기나 올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뉴스 브리핑, 다른 투자자분들과의 소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정보 찾고 판단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설명란 맨 위에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해보세요. 강매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정보 나누는 공간이에요. KTX 왕복 티켓 한 장, 가격도 안 되는 투자로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속전속보TV였습니다.